안녕하세요, 원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상호작용과 레벨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오늘은 형변환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형변환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변환은 무엇이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문 3개가 있죠. 지난번에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이런 식으로 오버랩을 했을 때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겹쳤을 때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프린트 스트링을 하나 넣어볼까요? 프린트 스트링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other actor라는 것을 끌어서 여기 스트링에 넣어줍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트리거 박스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트리거 박스 1번, 2번, 3번에 어떤 액터가 겹쳤는지 왼쪽 위에 화면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 2초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각자 색깔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왼쪽 위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캐릭터, 이 캐릭터 이름이 서드 퍼슨 캐릭터죠? 이 친구가 여기 들어왔다고 메시지로 알려준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반대로 가면은 노란색부터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오버랩 로직들은 무엇이 겹치든 상관없이 겹치기만 하면 무조건 뒤에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예전 시간에 만들었던 폭탄을 발사하는 프로젝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영상에서 만들었던 기능입니다. 지금 프로젝타일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발사를 시키는데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캐릭터가 아닌 것이 지나갈 때도 이벤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가 캐릭터로만 작동을 시키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겹쳤을 때도 실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형변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액터에서 cast2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 캐릭터가 third person 캐릭터죠. cast2 bp third person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겹치는 이벤트니까 그 액터가 third person 캐릭터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 겹친 액터가 있는데 other 액터에서 이 겹친 액터가 나옵니다. overlapped 액터, 이 위에 있는 액터는 트리거 박스를 뜻합니다. 자신이 무슨 액터인지 그게 나오는 거고요. 이 밑에 액터가 내가 겹친 다른 물건이 와서 나에게 겹친 액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 액터가 저희가 뭔지 모르는 물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캐릭터가 맞는지 그 틀에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으면은 요 위핀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니야, 이거는 이 서드 퍼슨 캐릭터라는 액터의 틀에 맞지 않아 하면은 캐스트 페일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Convert to Pure Cast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저희 보이시죠? 하얀색 노드가 없이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런 형 변환을 했을 때 캐스트 페일드인지 true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용할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쓰시고 싶으시다면 브랜치를 넣으셔서 석세스, 성공적으로 형 변환이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내부 로직은 다르지만요. 자, 그러면은 세 군데다 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파일 세이브 해주시고요.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이게 들어갔었을 때도 플레이가 됐었죠. 문이 열렸었죠. 근데 이제는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만 동작을 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형 변환이었고요. 사용법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 변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액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드 퍼슨 캐릭터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과 이벤트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서드 퍼슨 캐릭터의 변수에다가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불리한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액터에서 테스트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형 변환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테스트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형 변환을 시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도 호출을 할 수 있고 변수도 가지고 와서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린트 스트링에 넣어볼까요? 테스트라는 변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드 퍼슨 캐릭터의 테스트라는 변수는 보시면은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false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트리거 박스로 들어가면은 스트링에 보라색으로 false라고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왼쪽 위에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false라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기 캐릭터에 보시면은 점프라는 이벤트가 있죠? 점프를 한번 발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페이스를 누르지 않아도 점프를 합니다. 겹치면요.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하면은 이 액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이벤트에 접근이 가능하다. 함수도 접근이 가능해요. 이벤트와 함수와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형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알고 넘어가야겠죠?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함과 편리함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간단하게 cast2라는 이런 명령어를 쓰기만 하면은 어떤 액터든지 형 변환을 시켜서 맞을 때 실행을 시키고 뭐 틀렸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캐릭터는 이렇게 생긴 여자 마네킹이죠? 근데 만약에 남자 마네킹 캐릭터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또 다른 그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볼게요. 이 마테리얼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뒤에 것이 실행이 되겠죠? 먼저 여자 마네킹 형 변환을 해보고 여자 마네킹이 아니야. 그러면 남자 마네킹을 또 형 변환을 해서 남자 마네킹이면은 뒤에 이벤트를 실행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게 몇백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얼리얼 엔진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라서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무조건 다루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형 변환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서 게임을 만드는 것이 확장성과 최적화 부분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형 변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형 변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일일이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를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오늘은 형 변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 변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로 지난번에 폭탄을 발사하는 것까지 만들다가 말았던 그 게임을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